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인지 아시나요? 현재 세계 1위 바로 인도입니다. 유엔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추산했습니다. 인도의 총 인구는 14억 2,800여만 명으로 2인 중국보다 300만 명이 많다고 추산합니다. 2064년엔 인도 인구가 무려 1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이 탈중국 행보를 보이면서 인도의 부품 공장을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인도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저가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에서 공장을 지어 24,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인도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도 정부 역시도 인센티브 정책을 앞세워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런 소식들만 들었을 땐 인도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곧 중국을 앞설 거라는 전망들에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도 경제 성장의 실체와 중국과 인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경제가 제조업과 소비자 수요 등에 힘입어 앞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뽐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미중 갈등이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다변화가 진행되면서 인도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중인데요. 지난달 IMF는 인도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5.9%에서 6.1%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모두 하향 조정된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흐름이죠. 인도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인도의 대표 주가 지수도 지난 7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인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92개의 기업이 인도 시장을 통해 신규 상장됐었는데요. 또 미국과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으로 방위산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2014년 총리가 된 모디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통한 75%의 압도적 지지율로 삼성까지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75년 만에 영국을 제치고 지난 2022년 세계 명목 국내 총생산 순위 5위에 오르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 인도가 중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여전히 2명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중국은 1.2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죠.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리기까지 합니다. 인도 전 국민의 중간 나이가 28살인데요. 이는 중국보다 대략 10년이 어립니다. 또한 인도의 월 평균 임금은 중국의 20% 수준으로 젊은 노동자들을 값싼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4억 명의 충분한 소비 여력을 갖춘 중산층들이 소비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도 1억 명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아주 매력적인 환경인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그러한 말이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인도가 제2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인도가 단기간에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으로 1434달러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1인당 GDP는 2000달러가 되지 않은 1935달러로 중국 1인당 GDP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3년 1인당 GDP는 4천만원 수준인데 1994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800만원이었습니다. 무려 30년이나 걸린 거죠. 한 전문가는 과장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인도는 기대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인도가 중국의 GDP를 앞서 나가는 시기는 154년 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를 꼽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바로 카스트라고 하는 인도의 계급 제도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계급제도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네, 실제로 아직도 존재합니다. 인도의 헌법은 카스트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인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먼저 풀네임을 말하지 않으려 한대요. 웃기죠? 실제로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도 계급이 낮아 직장 상사가 후임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카스트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의 영향력은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 학계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고 카스트를 뛰어넘는 결혼은 지금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긴 시간 동안 가문을 통한 권력을 유지해온 상류층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인도 사회를 수천 년간 유지해왔던 제도라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개인과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입니다.
인도의 총 GDP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5위지만 1인당 GDP는 2,400달러로 세계 140위입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큰 빈부격차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빈부격차는 나날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여력이 있는 소수의 상류층은 사회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기초교육도 마치기 어려운 집안들은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보다도 심지어 1인당 소득이 낮고 인도에는 약 2억 2천만 명의 빈곤층이 있어서 전 세계 빈곤층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격차는 무려 22배에 다릅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복지와 보건 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정부의 뜻과 달리 빈곤층에게까지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발표하는 부패 순위에서 인도는 2022년 85위에 머물러 10년 전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극명하게 벌어진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도는 소수의 발전된 도시 이외에는 전부 농촌인데요. 델리, 뭄바이와 같은 도시는 세계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은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인도 가족 보건조사에 따르면 도시 인구는 빈곤층에 속한 인구가 10.4%인 반면 농촌 인구는 그 비율이 54%나 차지합니다. 도로는 물론 수도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부족해서 식수를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길러오는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생활 인프라의 부족은 제조업의 부진으로 이어지죠. 물자를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조업의 부진은 결국 경공업 같은 대량의 일자리 부족으로 연결됩니다. 국가의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인프라를 확충해 고속 성장과 빠른 도시화를 이뤄낸 중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융 인프라 역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아직 금융기관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기업들의 대부분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무리 인도에서 기회를 찾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가 줄을 섰어도 투자할 수가 없다면 금융 인프라의 발전은 힘들 수밖에 없죠. 현재 인도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약 3,700조 원으로 중국의 8,800조의 약 42% 정도로 경제의 많은 부분이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도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도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인도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들이 많다는 점이 내수 시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시도 일어나지만 중국과 미국의 분쟁의 반사이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값싼 임금과 우호적 정책들이 인도를 점차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문화적, 종교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명 미친 폼을 보여주는 인도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인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중국을 제치고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의 경제 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은 인도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스토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